그다음에 좋은 피겨를 그리기 위한 팁인데 요거는 이제 뭐 A부터 Z까지 다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몇 가지를 가져와 봤고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디폴트는 피겨를 우리가 PPT로 다 그리자. 우리가 논문에 쓸 만한 퀄리티는 전부 다 PPT로 그릴 수 있거든. 여기서 이제 막 더 나아가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럴 필요 없어. 프로그램만 무겁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목적은 사실 논문 피겨가 아니야.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쓰지 말고 PPT로 그리되 우리가 공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툴이 있잖아. 결과를 뽑아내는, 그림을 뽑아내는. 예를 들어 파이썬을 쓰면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가 있고 뭐 매틀랩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툴로 뽑아내는 요소들을 PPT로 마지막에 파이널 단계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건 다 PPT로 그린 거고 얘네들은 내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로 가져온 거야. 그다음에 얘네들은 3D 렌더링하는 프로그램으로 각각 가져온 거야. 그럼 이 각각의 요소들을 PPT에서 다 이렇게 파이널라이즈를 한다. 근데 뭐 3D 렌더링을 쓴 적은 나도 한 번밖에 없고 대부분 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로 세이브 피그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 세이브 피그 해서 그 이제 피겨들을 가지고 이 조합을 하거나 만들어 쓴다. 그리고 세이브 피그 할 때는 이 PNG로 DPI 300으로 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그냥 세이브 피그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세이브 피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PPT를 가지고 만든 거를 다시 PNG로 바꿀 거거든. 이때 피겨 해상도를 최소 300 dpi 이상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PPT에서 그냥 뭐 300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파워포인트 그림 저장 300 dpi 이렇게 구글에 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윈도우 운영체제 안에서 어떤 그 세팅을 해 줘야 돼. 요거는 따로 찾아보고 그 세팅을 그렇게 해 놓으면 되고 뭐 어떤 뭐 이 registration edit 뭐 이런 거 들어가 가지고 뭐 숫자 바꿔 줘야 돼,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PPT에서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 PNG 하면은 300 dpi로 자동으로 저장이 돼. 우리가 앞에서 요 파이널라이즈 된 요 그림을 300 dpi로 저장을 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요소들도 300 dpi 이상이어야 이 전체가 300 dpi가 되겠지. 안에 있는 애는 막 60 dpi인데 뭐 이 전체만 300으로 저장해 보자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다 300 dpi로 맞춰준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은 파일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블루프린트에 있는 거를 하나씩 파이널라이즈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논문을 써나가면서 이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논문이 섹션 1부터 끝에 다다를수록 이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PPT로 작업하고 PNG로 익스포트하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돼, 하나당.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PPT 파일은 왜 각 PPT로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냐면 이 피겨 크기에 따라서 슬라이드 크기를 다르게 가져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PPT를 그냥 블랭크 파일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드 스크린 뜨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뭐 엘리멘트들을 넣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근데 내가 모든 그림을 16대9로 넣진 않을 거잖아. 그지? 어떤 그림은 세로로 길어야 되고 어떤 그림은 가로로 길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피겨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요 지금 여백이 있지. 그럼 이 그대로 PNG로 바꾸면 그 익스포트를 하면은 이렇게 가로로 긴 그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피겨를 그린 다음에 나는 세로로 긴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린 그림의 요소를 그룹을 해서 클릭을 해 보면 이 그룹화된 요 개체의 높이와 너비가 나와.
이 높이와 너비에 맞게끔 이 배경에 있는 얘 있잖아. 얘를 이렇게 줄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미지로 저장을 내가 PNG로 하면은 딱 요 사이즈의 이미지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얘를 저장해서 양옆을 잘라도 되는데 그러면 번거롭고, 내가 그린 다음에 내가 요 그림만큼의 크기만큼 전체 블랭크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 PPT의 디자인 탭에 슬라이드 크기에 사용자 지정 크기에 해서 내가 숫자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 주는 거야. 그 숫자는 요 숫자. 요 숫자인데 이제 완전 딱 맞게 하면은 막 약간 좀 삐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살짝 여유를 둬 가지고 좀 해야 되겠지. 그리고 뭐 맞춤 크기에 맞출까요? 확대할까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고, 하나 눌러봤을 때 그냥 얘가 예쁘게 딱 맞춰지는 경우가 있고, 얘가 막 축소되고 하면서 막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냥 컨트롤 Z 해 가지고 그냥 다시 돌려놓고 그냥 맞는 걸로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뭐 어떨 때는 블랭크보다 그림이 작아 가지고 얘를 줄여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블랭크보다 크게 그려져 가지고 얘를 키워야 될 때도 있어.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고. 그다음에 피규어의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만을 나는 항상 써.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채로 따지면 궁서체의 느낌이고 조금 진지한 폰트고, 보통 우리가 타임즈 뉴 로만 폰트를 쓰는 거는 신문 기사에 많이 쓰는 폰트고, 우리가 논문을 작성을 하면은 워드는 뭐 디폴트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작성이 되는 그 글 있지. 글의 폰트가 타임즈 뉴 로만이야. 그래서 이제 통일성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대안으로 이 RER 폰트도 많이 써. 그래서 RER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디자인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헬베티카라는 말을 좀 들어봤을 거야. 헬베티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런 로고들이 들어가는 이 폰트가 다 헬베티카라는 폰트인데, 굉장히 눈에 잘 띄고 시인성이 좋다 해 가지고 타이포그래피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약간 그건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이런 이제 논문체에서 헬베티카랑 비슷한 게 RER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 두 개 중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쓴다. 근데 뭐 보통 이것도 많이 쓰고, 근데 칼리브리는 안 써 잘. 칼리브리는 쓰지 마. 그냥 이제 그거는 이제 PPT용이고, RER 아니면 타임스 뉴 로만으로 쓴다. 그다음에 그림 또는 그래프에서, 이거는 예전에 내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못 들은 사람이 좀 많을 텐데,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보통 우리가 결과를 뽑잖아. 근데 디폴트는 우리가 이렇게 엑시스가 되게 희미해. 근데 얘를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의 설정으로 늘릴 수는 있는데 별로 안 예뻐. 그래서 얘를 두껍게 해 줘야 돼. 근데 요거는 요걸 지워야겠다. 다시. 이 왼쪽에 그림 있잖아. 왼쪽에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 요 선 굵기만 굵게 해 줘도 그림이 확 눈에 띄거든. 오른쪽을 보면은 요렇게 추가적인 게 들어갔지만 다 그냥 차치하고, 요 엑시스의 굵기와 폰트를 타임스 뉴 로만으로 해서 좀 키우고, 얘네들을 좀 굵게 하면은 확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어떻게 디컴포즈가 되냐면, 일단 결과를 PNG로 이렇게 뽑아. 근데 엑시스 오프 하면은 이렇게 뽑히잖아. 근데 엑시스 오프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리려면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엑시스 오프를 뽑고, 그다음에 그 위에 난 이렇게 일일이 다 그려. 그러니까 엑시스를 PPT 위에서 선 굵기를 굵게 해 가지고 다 그리는 거지. 이렇게. 요거 그룹을 해제하면 이게 다 이제 해제된 거잖아, 엘리먼트가. 요게 조금 성가시긴 한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좀 위치 조절해서 금방금방 하거든. 어.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엑스포트하고 위에 PPT에서 이렇게
후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끔 볼드하게 만든다. 또 두 번째 예시. 볼드하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 굉장히 많이 보잖아. 그지? 특히 이제 처음 배울 때도 컨퓨전 매트릭스 많이 보는데 내가 논문 쓸 때 컨퓨전 매트릭스 넣어야 될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 근데 컨퓨전 매트릭스 하면 우리가 디폴트로 보는 게 딱 이걸 거야. 그지? 이 스타일. 근데 내가 좀 집중되고 조금 눈에 띄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얘를 확 살게 할 수 있어. 똑같은 매트릭스라도. 얘를 내가 논문에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넣었거든. 똑같아. 그 알맹이 똑같아. 근데 엑시스 키우고 폰트 다르게 하고 타임스 뉴 로만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글씨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눈에 띄게 했다라는 거지. 이 후작업이 있으면은 왼쪽은 뭔가 되게 엉성해 보이잖아. 오른쪽은 뭔가 똑같은 거라도 조금 좀 신경 쓴 티가 나고, 그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폰트 크기는 얼마나 키워야 돼요? 뭐, 엑시스 굵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또 굵게 해야 돼? 이거는 전반적인 밸런스를 봐야 돼. 나 같은 경우도 지금 폰트 크기가 뭐 이 정도 되잖아? 굵기가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일단 내 눈에 좋아 보이게끔 해본 다음에 얘를 PPT에서 PNG로 익스포트를 시키지. 그럼 그거를 논문에 넣어봐. 논문에 넣어보고, 아, 이거 폰트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루프로 도는 거야. 그냥 좀 더 키우고. 그런 식으로 좀 전반적인 밸런스를 좀 고려해서 적정 그 값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컬러맵 선정도, 나 같은 경우는 컬러맵 선정에 조금 노력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인데, 우리가 이미지 쇼 할 때 쓸 수 있는 컬러맵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이 컬러맵의 그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포문으로 그 리스트에 있는 그 컬러맵마다 다 하나씩 플랫을 해봐. 그러니까 여기가 리스트가 만약에 100개다. 그럼 100개의 리스트를 리스트 자료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컬러맵으로 이거를 포문으로 돌려서 요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플랫을 다 해보고 괜찮은 걸로 이렇게 하나를 픽을 하는 거야. 요게 이제 플랫을 안 해보면 몰라. 근데 이제 해보면 뭐가 좀 더 좋은지 알고 그 다음에 이 컬럼마다 그 컨트레스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컨트레스트라는 거는 민 값과 맥스 값이 차이 나는 것 대비 이 컬러의 컨트레스트가 얼마나 그 베리에이션이 큰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적당한 거를 내 케이스에 적당한 거를 좀 찾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러한 컬러 맵이 있다. 썸머리를 하자면 테이크홈 메시지는 피겨는 논문에 있어서 첫 인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좋은 논문은 피겨들을 피겨 1부터 피겨 10까지 쭉 훑어봐도 대략 이해가 돼야 된다. 반대로 글 싹 다 소거하고 피겨만 쭉 보고 빠진 게 없는지 설명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서 피겨를 좀 더 자세하게 하거나 좀 덜 자세하게 하거나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겨들 사이에도 압도적으로 크거나 좀 볼드가 된 중요도가 있으니 크기 또는 컬러 등으로 중요도를 차등화하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평소 내 기준에서 정말 이쁘고 좋은 피겨다라는 것을 같은 분야, 다른 분야 막론하고 다 모아놓고 모방하자, 스타일을. 그리고 좋은 피겨들의 그 모방한 요소를 잘 차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내 피겨에 하나씩 적용을 해가지고 나도 좋은 피겨를 만들자. 요게 이제 서머리가 되겠고